늘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는 청취자님, 오늘도 맞춤형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파헤쳐 볼 텐데요.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딱 핵심 인사이트만 뽑아드리는 시간이죠. 저는 호스트고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텍스트를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단순한 어학교재가 절대 아닙니다. 네, 흔한 교재랑은 좀 결이 다르죠. 끝없는 성과주의나 막 속도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약간 지쳐있을 청취자님의 마음을 다독여줄 텍스트거든요. 동양고전인 책은담, 그 책은담이 품고 있는 삶의 지혜를 현대 중국어 회화로 아주 세련되게 녹여낸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의 미션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묵직한 열등감을 좀 내려놓고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파헤쳐 보죠. 네, 초장부터 아주 시선을 확 끄는 굵은 글씨가 있죠. 네, 대주제인데요. 제가 한번 또렷하게 읽어보겠습니다. 不要跟别人比较不要跟别人比较 한국어로는 타인과의 비교 거부하기입니다. 보야오끈 비엘엔 비죠. 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와닿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정말 쉴 새 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진짜 그래요. 아침에 눈 떠서 무심코 여는 SNS 피드만 봐도 아시잖아요. 네, 다들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막 나보다 한참 앞서 달려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그 서늘한 불안감이 확 덮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두 번째 자료로 이어지면서 이 취약한 심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불안의 근원을 치유하려고 세 번째 자료에서 아주 강력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네, 책은담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중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카이시엔저, CAB저, 부조저, 페이비가오. 카이시엔저, CAB저, 부조저, 페이비가오. 와, 발음이 정말 좋으신데요. 이게 해석하자면 일찍 핀 꽃은 반드시 일찍 지고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유독 그 조기 성취, 거기에 엄청난 강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른 전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한다. 막 이런 거요. 남들보다 빨리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타임라인 말이죠. 속도가고 능력이라고 믿는 사회니까요, 사실. 하지만 책은담은 그 속도전이 결코 우월함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자연의 만물에는 저마다의 성장 속도가 있고 꽃이 만개하는 시기, 즉 화기, 화치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거죠. 화기, 화치, 꽃피는 시기. 정말 아름다운 단어네요. 타인의 성취를 내 삶의 척도로 삼는 순간 내가 가진 고유한 삶의 리듬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니까요.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난다. 이 문장을 곱씹을수록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중심이 잡히는 기분입니다. 자, 이런 깊은 철학적 배경을 깔고 네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핵심 어휘들을 들여다볼 텐데요. 네, 이 단어들이 그냥 외워야 할 기호가 아니라 심리를 묘사하는 정교한 도구들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불안의 뜻을 표현하는 단어들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자오, 비교하다. 예문으로는 부야오끈 비엘은 비죠. 부야오끈 비엘은 비죠. 남과 비교하지 마라가 있죠. 그리고 비교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감정, 초조, 짜올리, 초조하다, 불안하다입니다. 비자오 로이랑 렌产生焦虑. 비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여기서 이 짜오류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 네네.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긴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긴장, 긴장. 이 면접이나 발표 직전에 느끼는 일시적인 떨림이라면 이 쩌울류는 타인과의 격차에서 오는 아주 깊고 만성적인 초조함입니다. 아,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화치, 성장시기죠. 每个人都有自己的花期. 사람마다 자신만의 꽃피는 시기가 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부러워하다라는 뜻의 시엔모입니다. 与其羡慕别人不如相信自己. 남을 부러워하느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바로 节奏, 리듬이죠. 按自己的节奏生活，按自己的节奏生活。
자기 리듬대로 살아라. 네,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던 네 번째 자료에서 이제 다섯 번째 자료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렌즈의 초점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맞춰지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단어 미실, 길을 잃다 혹은 자아를 상실하다라는 뜻입니다. 过度比较会让人迷失自己. 과도한 비교는 자아를 잃게 한다. 다음은 짜즈, 가치네요. 랜드 짜즈 부자유 비죠. 사람의 가치는 비교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좀 인상 깊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接受, 받아들이다. 我要学会接受自己. 我要学会接受自己.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예요. 빙판, 평범하다. 예문을 보면 接受平凡也是一种成熟. 接受平凡也是一种成熟.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이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시죠? 끝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데 나의 평범함을 받아들인다는 건 자칫하면 현실 안주나 좀 도태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솔직히 들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범함의 수용은 폭이나 체념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세상이 규정한 그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특별함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한계와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끌어안을 때 비로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멈춥니다. 아,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 빈자리에 나만의 방향성, 즉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방향, 方向. 예문이 方向比速度更重要. 方向比速度更重要.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남들을 추월하려는 가짜 속도전에서 빠져나와서 나만의 방향을 찾는 진짜 여정의 시작인 셈이죠. 평범함을 수용하는 게 오히려 나만의 방향을 날카롭게 벼려내는 시작점이라니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不要跟别人比较. 남과 비교하지 마라. 不要跟别人比较 이거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진리를 선언하는 每个人都有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每个人都有. 사람마다 각자의 뭐뭐가 있다. 사람마다 각자의 꼭 그는 시기가 있다. 每个人都有自己的花期처럼요. 세 번째는 주도권의 전환을 보여주는 위치 A 부르 B, 위치 A 부르 B, A 하느니 차라리 B하다 라는 주체적인 문법이죠. 네, 이렇게 탄탄한 어휘랑 문법 벽돌들을 챙겼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회화를 살펴볼 텐데요. 7번째 자료부터 10번째 자료까지죠. 네, 각 단계별로 규칙이 있죠. 중국어 문장을 먼저 쭉 연달아 낭독한 후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단계, 타인의 성공 앞에서 흔들리는 현재 내 마음의 소리. 제가 먼저 7번째 자료의 중국어 문장들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님들도 들으면서 본인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看到别人的成功，我心里很焦虑。看到别人的成功，我心里很焦虑。我总是忍不住跟别人比较，我总是忍不住跟别人比较，越比较越觉得自己不够好，越比较越觉得自己不够好。这种想法让我很累，这种想法让我很累。我好像迷失了自己，我好像迷失了自己。 처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문장들이네요. 그러니까요. 남의 성공을 볼 때의 불안감, 看到别人的成功，我心里很焦虑，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마음. 忍不住跟别人比较。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감정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세 번째 문장 아닐까 싶어요. 越比较越觉得自己不够好.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대목이요. 네, 맞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 소재가 외부에 있다고도 하잖아요. 내 가치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니까 영원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这种想法让我很累. 이런 생각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고 토로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번아웃이죠. 결국 마지막 문장처럼 我好像迷失了自己.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8번째 자료 2단계가 등장합니다.
흔들리는 내면을 다스리는 책은담의 지혜인데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어떨지 제가 2단계 문장들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每个人都有自己的花期，每个人都有自己的花期，开得早不一定走得远，开得早不一定走得远。比较只会打乱自己的节奏，比较只会打乱自己的节奏。别人的人生不能当做标准，别人的人生不能当做标准。重要的是走好自己的路，重要的是走好自己的路。 1단계가 막 감정의 소용돌이였다면 2단계는 상황을 좀 객관화하는 거네요. 네, 인지적인 재구성 단계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꼽히는 시기가 있다는 대전제, 每个人都有自己的花期를 깔아주고요. 일찍 핀다고 반드시 멀리 가는 건 아니다. 카이드자 뿌이딩 조더유엔. 이 문장 진짜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니까요. 비교는 그저 내 페이스를 말아먹고 내 고유와 믿음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타인의 인생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중요한 건 내 길을 잘 가는 것이라는 철학적 위로입니다. 그 이성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9번째 자료 3단계로 갑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하고 성숙한 위로인데요.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不要跟别人比较，生活是要享受自己的生活。与其羡慕别人，不如相信自己。慢一点也没关系，方向比速度更重要。 어조가 확실히 따뜻해졌네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오롯이 즐기라는 다독임입니다. 네, 享受自己的生活. 남을 부러워하기보다 나를 믿겠다는 주도권 회복이죠. 저는 특히 4번째 문장, 조금 느려도 괜찮다. 慢一点也没关系. 이 말이 주는 안도감이 너무 커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方向比速度更重要. 세상의 그 미친 속도전에 휩쓸린 청취자님들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문장이죠. 자, 이 위로를 충분히 흡수했다면 10번째 자료, 대망의 4단계로 갑니다. 타인의 기준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수용하는 다짐의 단계입니다. 我开始接受自己的平凡，我不再用别人的标准要求自己，我要按自己的节奏生活，这样反而更安心。这就是我选择的人生。 와, 나의 평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我开始接受自己的平凡.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 평범함에 대한 답이 여기 완벽하게 들어있네요. 네, 1단계에서 남보다 못하다고 깎아내리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대한 용기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잣대로 나를 다그치지 않겠다는 거죠. 不再用别人的标准要求自己. 철저히 나만의 리듬으로 살겠다. 我要按自己的节奏生活.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这样反而更安心. 이 역설적인 발견이 너무 좋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기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这就是我选择的人生.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단계의 그 짙은 불안감에서 4단계의 단단한 자기 수용까지 정말 마음챙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자료로 현실에 적용해 볼 차례죠. 네, 호스트님 지금까지 배운 지혜를 입 밖으로 꺼내봐야 내 것이 되니까요. 말하기 주제가 내가 왜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는가? 我为什么不再跟别人比较에 대해 3문장 이상으로 말해보기네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로서 제가 권해드리는 상황 설정 롤플레이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지친 친구에게 책은담의 사상을 인용해서 조언해보는 거죠. 아, 친구에게 조언을요? 네, 배운 것을 남에게 조언할 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사실은 돕는 주체인 내 자신이 가장 크게 치유받고 지식이 내면화되거든요. 가상의 친구에게 每个人有自己的花期, 사람마다 각자의 꼽히는 시기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자료는 최종 장문 도전입니다. HSK 6급 수준의 장문인데요. 주제가 바로 每个人有自己的花期, 사람마다 각자 꽃이 피는 시기가 있다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어휘들 있잖아요. 불안, 焦虑나
리듬, 제조 같은 단어들을 활용해서 120자에서 150자 정도로 자기만의 가치관을 써보는 겁니다. 꼭 완벽한 중국어가 아니더라도 오늘 배운 문장들로 짧은 일기나 다짐을 써보시는 걸 청취자님들께 부드럽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언어 학습을 넘어선 훌륭한 마음 챙김의 과정이 될 겁니다. 네, 벌써 에피소드를, 아니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내어 읽은 부야오건 비엘엔 비지어, 타인과의 비교 거부하기라는 문장이 청취자님의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누구의 잣대로도 잴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리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것이 아닐까요? 와, 비범한 것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시계에 맞출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꽃피는 시기, 그 화치를 묵묵히 가꾸어 나갈 것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비범하고 고유한 나만의 리듬이라는 말씀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취자님만의 화기를 갖고 가시는 길에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리듬으로 꽉 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